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저번에 했고요. 자, 이번에는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네.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도함수는요, 프라임이었죠, 프라임. F 프라임 X, 그쵸? 근데 이 요거 표현 말고 요런 표현이 있었죠. dx, dy. 요런 표현이 있었잖아. dxd, 그죠? dxd.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x로 미분한다는 기호였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 t에 대하여 위치를 xt라 해볼게요.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 그러면 속도는 뭐냐면요, 속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각에 따르는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게 속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르는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시간에서의 속도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되냐면 위치를 미분해요. 이렇게 뭐하니? 뭘로 미분해야 돼? t로 미분해야죠. 위치를 t로 미분한 즉 x 프라임 t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속도다. 이거 끝이야. 그럼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즉 v 프라임 t, 이제 보통 at라고 표현합니다. 이 v는 그거잖아. 뭐 벨로서 뭐식이고 이건 엑셀 뭐 저거 그지? 맞지? 알지? 그거야 그거. 자,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뭐다? 속도다. 속도를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다. 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속도는 우리가 무슨 개념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좀 있거든요. 부호 개념이 좀 있어요. 속도는 플러스면 가던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이렇게. 그러면 움직인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야?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위치를 미분해서 프라임에 대한 그래프의 뿔말을 따지는 건가? 그쵸? t가 당연히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면 얘는 f면은 얘가 f 프라임이네. 그럼 f 프라임의 극대극소 찾는 거네.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물체를 던져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지면에 떨어진대. 그런 문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최고 높이에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일 때일 것 같아?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너희들 광주 거기 뭐 어디야? 패밀리랜드 가봤어? 그 바이킹 같은 거 타봤어? 안 타봤지 얘들아? 안 가잖아. 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데 가잖아. 그지? 그 경주월드가 진짜 재밌다는데 가봤니 혹시? 아니? 그치, 그냥 뭐 의미 없이 그 짤 보다가 뭐 그 에버랜드, 서울에 있는 애가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다니던 애가 경주월드를 갔는데 어떻게 경주 사람들은 사람을 고문시키는 기계를 만들어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에버랜드는 그냥 평온한 그냥 뭐 그런, 하여튼 뭐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 최고 높이니까 올라갔다가 하는 순간 떨어지잖아. 그 하는 순간이 언제야? 바로 속도가 0일 때지. 그래,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일 때 찾는 거지. 그런 거죠, 나름 물리적으로. 네. 그래요. 됐어. 필요 없고. 자, 바로 141페이지 7번을 보시면요. 수직선 움직여요.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x가 t세제곱에 6t제곱에 플러스 9t. 자, 이때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래요. 자, 미분합니다. v는 3t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플러스 9. a는 6t에 마이너스 12. 자, 일단 뭐 하면 돼? t에다 2 넣으면 끝나? 네, t에다 2 넣어요. 이렇게. 그럼 4, 3, 12, 24 플러스 9. 그래서 마이너스 3. 끝. t에다 2 넣어요. 얼마? 0. 속도, 가속도 다 구했고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뭐였죠? 아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이다. 그러니까 요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3에 t제곱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3.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1하고 3에서 뿔을 갖는 거죠? 0보다 오른쪽에서. 맞죠? 자, 무조건 0보다 오른쪽에 해야 됩니다.
이건 시각은 우리는 항상 0보다 오른쪽으로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1하고 3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 네, 끝났죠? 다음 8번을 보면 30m 위치에서 속도로 똑바로 던진 공의 높이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보러 높이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알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h가 30 플러스 25t의 마이너스 5t의 제곱.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언제냐? 지면이라는 거는 높이가 0일 때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5t의 마이너스 6이 0일 때네? 그럼 6이의 맞불이니까 t가 몇일 때? 6일 때네? 그럼 v는 미분해서 얼마입니까? 25에 마이너스 10t니까 뭐야? t에다가 그냥 6 대입하면 답이란 얘기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5인가요? 60 마이너스 46. 맞죠? 그래서 그때의 속력이네. 속력이네. 자, 속력은요.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상관없이 절대값, 절대치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까지 해주는 게 답이 될 겁니다. 속력은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가속력도 가속도에 절대값 씌워주면 가속력 이렇게 나옵니다. 뭐 벡터에서는 이제 벡터 스칼라양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네. 알고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9번도 보면요. 자, 무슨 그래프죠? 9번 속도 그래프죠. 자, 9번 무슨 그래프라고? 속도 그래프라고. 오른쪽만 가고 있고요. 여기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가다가 떨어지거든. 자, 우리 항상 프라임 그래프 보면 뭐 하라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프라임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놓고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합시다. A일 때 가속도는 음수 값이냐? 그럼 아까 V에 대한 미분한 게 V에 대한 미분한 게 가속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 생각하는 거 아니야? A에서의? 그럼 음수 맞잖아. 맞네. 그 다음에 D부터 E까지. D부터 E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만. D부터 E까지는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맞죠? 맞네. 그 다음에 B부터 E까지. 그럼 B, E는 여기 있네. B부터 E. 자, 빨리 확인하시고요. 가속도가 일정하냐? 자, 가속도는 얘의 뭘 말하는 거죠?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얘를 미분한 게 얘니까. 다시.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러네. 자, T가 F일 때 정지라는 건 뭐죠? 위치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건 속도를 계속 똑같이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계속 찍어주죠, 이렇게 값을. 그치? 0이 아니잖아. 정지는 0입니다. 정지가 아니고요. 이 값을 계속 찍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운동? 바로 등속도 운동? 오, 그래. 좋아. 과학 좀 공부하셨구만. 과학학원 좀 다니셨구만.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지는 틀렸네요. 그래서 I까지 운동만 몇 번 바꾸냐? 한 번, 두 번 바꿉니다. 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이 VT인지 XT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AT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세요. 10번 문제는 좌표가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요.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t의 세제곱에 18t의 제곱에 24t가 그냥 m이다. 뭐야. 앞에서 배운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문제네요. 속도가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제 t가 언제? 근데 이거 조심할 게 뭐라고? 양수일 때만 해야 돼. 양수일 때만 3번. 그래서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죠. y는 4t 세제곱에 18t 제곱에 플러스 24t 프라임 해가지고 12t의 제곱에 36t의 24 맞나요? t제곱 3t의 플러스 2니까 2의 마마니까 요래 생겨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네. 그러네. 그럼 여기가 2분의 3인가? 여기가 2분의 3이면 이쪽이 얼마지? 2분의 1인가? 그럼 0은 저 밑에 있네. 그래서 요래 생겨가지고 y값을 넣어가지고 또 1 넣으면 얼마?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4에다가 플러스 10 여기다 2 대입하면은 48에 32에다가 48에 72에다가 48이니까 잠깐만 얘 필요한가? 몰라. 하여튼 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니까 8 그래서 8과 10 사이에 요렇게 m이 그어지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다. 어때? 알겠죠? 자, 속도와 가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끝!
다음. 자, 아까 속도 다시 한번 쓸까요? VT는 뭐란 거다? dx dt다. 또는 dtd의 x다.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표현이, 그 기호의 약속이 여기 옆에다 써도 되고요. 여기 위에다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x를 t에 대하여 미분한 겁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럼 다시 x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 아까 속도는 뭐에 대한?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거든. 그러니까 이 기호의 뜻이 위치를 t에 대해 미분하세요라는 말도 있지만 그걸 해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라는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길이가 L이야. 그럼 내가 dl, dt라고 썼어. 이건 무슨 말이야? 바로 시각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이란 말이겠지. 부피가 있어. 부피가 v야. 그럼 얘가 dk, dv라고 했어. 그럼 얘는 v를 k로 미분하세요라는 말이기도 하고 k에 대한 v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야. 자, 기호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그 문제 11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자, 그림은 그렇다 치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걸어가고 있다. 이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냐? 근데 변화율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즉 시각에 따르는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문자를 좀 잡고요. 보통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x라 할까요? 그냥? l이라 할까요? 길이니까 보통. 랭스에서 l이라 쓰는데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dl, dt를 구하는 거야. 근데 t가 언제? 이때래 이때. 이때가 언젠데? 1.8일 때? 이때가 뭐야? 그냥 변화율이 일정한가 봐. 자, 하여튼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무슨 생각해야 돼? 무슨 생각하는 거야? L을 t에 대한 식으로 고쳐가지고 미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변화율 구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뭐냐? L을 t에 대해 나타낸 다음에 미분하세요.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지금. 이거 이렇게 걱정한 거 아니고요. 그냥 이게 미분한 거다 라는 기호만 알면 되고 그럼 문제에 맞춰가지고 물어보는 변화율은요. 그 물어보는 식을 잡아서 미분하면 된다 이 말이야. 해보자고. 네. 자, 근데 또 여기서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바로 직각삼각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물 같은 것도 담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 직각이거든요. 직각 나와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엄청 많이 나와. 뭐 쓰는 거냐면 닮은비 쓰는 겁니다. 닮은비.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이거 알고 있죠 이미? 그럼 길이가 뭐가 나와 있어? 1.8 나와 있네. 여기 3 나와 있고. 자, 근데 얘가 몇 미터로 움직여? 2미터로 움직여. 어디서부터? 가로 밑에서. 그럼 여기가 2란 얘기지? 2t. 왜냐면 t초씩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래서 여기를 L이라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L을 t에 대한 식으로 고치는 거였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 대 3은 L 대 L 플러스 2t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3L은 1.8L에 플러스 3.6t니까요. 그쵸? 따라서 1.2L은 3.6t다. 따라서 L은 0.3t다. 이렇게 되겠네? 그냥 3t다. 이렇게 되겠죠? 네. 따라서 얘를 t에 대한 미분하면 뭐야? 그냥 3이죠? 답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변화율이 3이다. 근데 없어. 있다. 이렇게. 자, 뭐 한다고? 첫 번째, 식 잡기 하는 거야. 식. 보통 t에 대한 식을 잡아요. 네. 두 번째 뭐해? 미분해. 세 번째 뭐해? 대입해. 자, 대입은 지금 안 나왔거든? 왜냐면 t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입할 게 없어. 이 문제에서 하나 더 나옵니다. 원래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림자 길이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요. 그림자 끝의 변화율. 이걸 물어봐요. 보통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림자 끝. 그럼 그림자 끝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그림자 끝이야. 그래서 그림자 끝은 여기를 보통 뭐 y라고 x, l 뭐 하여튼 여기를 x라 하면 x를 찾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닮은 비 써가지고요. 얘를 또 미분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림자 길이와 그림자 끝. 이렇게. 이건 모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중 문제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에도 나와. 그래서 닮은 비 써서 식 구한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구나. 자,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12번은 좀 패스할게요. 자, 물어보는 거는 그래도 한 번 더 할까? 그래, 한 번 더 하자. 얘기한 김에. 자, 이 그림 그냥 갖다 바로 쓸게요.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12하고 18. 그래, 12하고 여기 18이래. 네, 여기 18로 주어져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데 뭐가 수면의 높이가 매초 1.5cm. 단위도 좀 봐야 됩니다. 좀 단위 갖고 장난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수면의 높이가 1.5t란 얘기야. 1.5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맞죠? 매초. 자, 반지름이 늘어나는 건지 높이가 늘어나는 건지 잘 보시고요.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지? 부피잖아요. 그럼 부피는 얘가 필요해. R. 반지름 필요해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닮은 비 이용하기로 했죠? 몇 대 몇? 2대 3인가? 2대 3? 그럼 얘는 2대 3이려면 0.5인가? 아닌데 2대 3이면은 2분의 5인가? 아니 잠깐만 2대 3이잖아. 그냥 t잖아. 네. 나한테 한 말이야. 나한테. 너무 이렇게 산수가 이렇게 어렵지 맨날. 힘들어. 그럼 됐네. 뭐 하기로 했는데 VT 잡기로 했잖아. 그치? 파이 R 제곱 곱하기 1.5t에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dv dt를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기호도 좀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 얼마입니까? 0.5t의 세제곱 파이 붙이고 뭐 어차피 얘는 필요 없잖아. 그치? 파이 곱하기 0.5에다가 곱하기 3t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t에다가 몇 넣으래요? 언제? 반지름이 6일 때. 자, 아까 여기다 좀 써놓긴 했는데 대입은 항상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대입은 마지막에 돼요. 대입부터 하면 미분이 될 리가 없어요. 대입하면 숫자잖아. 숫자는 어떻게 미분해? 말도 안 돼. 대입은 마지막에 하는 거야. 자, 반지름 몇일 때라고? 6일 때래. 6? 반지름 6 맞나요? 그러네. 그럼 얘가 6일 때를 말하는 거네. t에다 6 넣으래요? 네. 그래서 36 0.5, 18, 54파이인 것 같아. 그죠? 네.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서 148페이지 써 있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서 바로 해볼게요. 18번. 자, 반지름이 1인 9가 있고요. 여기서 매초 이제 늘어나요. 그죠? 매초 1의 속도로 늘어난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t 플러스 1이 돼야 돼. 매초 1씩 늘어나니까 t씩 늘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반지름이 11대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대입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11대니까 t가 언제일 때? 9일 때. 이건 마지막에. 그런데 뭐의 변화율? 바로 건널비의 변화율. 건널비 어떻게 구했지? 4 파이 r 제곱 맞나요? 그럼 t 플러스 1제곱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st 건널비. 그래서 ds dt는 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8 파이에 t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몇 대입해라? 아까 9대입해라.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vt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오랜만에 보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근데 뭐가 하는 거였지? 건널비가 108일 때 건널비가 108려면은 t가 2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t가 4일 때를 말하는 건가? 그래야 25 곱하기 해서 108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4를 마지막에 넣어야 돼. dv dt를 찾으면 4파이의 t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마지막에 4를 대입하면 얘가 108이다. 뭐 똑같아? 오, 그래? 뭐 의미가 있나 보지? 그렇대요. 부피의 변화율이 건널비의 변화랑 똑같은 거래. 근데 진짜 그래. 부피의 변화율이 건널비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얘야.
진짜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 나와요. 그렇게 3차원을 2차원으로 줄일 수 있어. 엄청난 거거든 원래. 그런 의미적인 게 있어요. 네, 하여튼 대입은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대입은 마지막에. 그리고 매 초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t, 3t, 2t 이렇게 잡으면 돼. 그냥 굳이 좀 어렵게 잡는 풀이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몇 초 얼마씩 움직였다. 그럼 몇 t, 몇 t, 몇 t 이렇게 잡아서 풀어 나가면 됩니다. 네. 좀 쉬운 것만 했는데요. 그래, 뭐 나머지는 니네가 해보면 되지 뭐. 뭐 없는데 이제 알려줄게. 이렇게 미분 끝난 거야 얘들아. 그래, 즐거웠다, 그지?